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뭘 준비했냐면 부정방정식. 아까 선생님이 연립방정식 이제 막 찍었고 이어서 부정방정식 찍을 거야. 자, 부정방정식이라는 건 어떤 방정식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연립방정식 공부했을 때 해를 구하면 해가 한 쌍, 두 쌍, 좀 어쩔 때 네 쌍까지 나오고 그랬었잖아. 부정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이란 뜻이 해가 무수히 많다는 뜻인 거거든. 뭐 예를 들어볼까? 뭐 이런 거? 미지수는 2개고 식은 1개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대표적인 부정방정식인데 이걸 만족시키는 해가 무수히 많아. 1, 2도 있겠고 뭐 3, 0, 뭐 마1, 마4, 마2, 마5 이런 식으로 x값을 설정하면 y값이 나오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겠지. 이런 걸 이제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럼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뭐 하려고 구해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저 해가 무수히 많으면 일일이 다 못 구해. 근데 이런 부정방정식에다가 몇 가지 조건을 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딱 해놓고 단 x, y는 자연수, 뭐 x랑 y는 자연수 이렇게 적어놔버리면 해가 무수히 많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1, 2, 2, 1 두 개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부분들은 이거 배우는 거야. 원래는 해가 무수히 많은데 여기 어떤 조건을 더해 놓으면 해가 몇 개 안 될 거다. 원래는 부정방정식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인데,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는 기술을 오늘 배울 거예요. 자, 고등학교 전 과정에서 통해서 부정방정식 나오는 게 실은 한 5가지 정도가 되는데 오늘은 이제 기본 과정 할 거라서 짧게 3가지만 준비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 상등.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공부하다 보면 상등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 여기저기서.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상등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실은 상등이 3가지 종류를 한번 뽑으면, 첫 번째는 실수의 상등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무리수의 상등, 세 번째는 복소수의 상등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선생님은 허수의 상등이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이렇게. 자, 실수의 상등이라는 건 뭐냐면,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래. 가만히 보면 미지수는 2개고 식은 하나잖아. 앞서 선생님 깜빡 잊고 말 못했는데 부정방정식이 어느 경우에 만들어지냐면 대체로 미지수,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야.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더 많으면 부정방정식이 만들어져. 아까 선생님 했던 것처럼 이렇게 보면 미지수는 2개잖아.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 해석을 하려면 미지수가 2개면 식도 몇 개 있어야, 그렇지, 2개 있어야 이렇게 가간법 대입법에서 해를 한 쌍으로 구하잖아. 근데 미지수는 2개인데 식은 1개. 즉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더 많으면 부정방정식이 보통 만들어져.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라는 녀석도 미지수는 2개인데 식은 하나잖아.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이야. 자, 그런데 이 녀석을 보면 여기에 단 a하고 b가 만약에 실수라는 조건, 추가적인 조건이 갖다 붙는다고 한다면 이 방정식의 우리가 하나로 정의할 수 있다는 거지. 만약에 a하고 b가 실수면 실수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 숫자가 0 이상이 될 거 아니야? 얘도 0 제곱이면 0 이상이고, 0 이상인 수와 0 이상인 수를 더해서 0이 되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a도 0이고 뭐도 b도 0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게 바로 실수의 상등이야. 왜 꼭 실수여만 하느냐? 우리가 복소수 공부해서 한 것처럼 이런 실수라는 표현이 없으면 이거 해가 좀 무수히 많아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a가 1이고 b가 i인 거야. a가 1이면 제곱하니까 1 된데 i 제곱하면 마이너스 또 0 되잖아. 그럼 해가 또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실수의 상등에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인데 이것도 0, 이것도 0이라는 기술을 쓰려면 반드시 여기 있는 a, b가 뭐가 돼야 된다? 실수가 돼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좀 간단하게 예를 또 만들어 볼까? 그건 큰 차이 없겠지만 a-1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3의 제곱이 0이다. 단 a, b는 실수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실수의 상등에 의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려면 둘 다 0일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a는 뭐고 1이고 b는 얼마더라? 3이더라. 이렇게 우리가 실수의 상등이라는 걸 이용해서 부정방정식을 풀어낼 수도 있어. 자, 두 번째, 무리수의 상등. 이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야. 만약에 a 더하기 b 루트 2가 0이래. 이때는
A하고 B는 유리수고 이런 제한 조건이 붙는 거야. 자, 어디 볼까? A하고 B가 유리수니까 얘는 유리수겠지? 그리고 B 루트 2는 무리수야. 원래 일반적으로 유리수랑 무리수를 더하면 뭐가 되어야 돼? 그렇지. 유리수와 무리수를 더하면 일반적으로 무리수가 되어야 된다고. 근데 0은 유리수잖아. 유리수랑 무리수를 더해야 되는데 0, 유리수가 나온다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 왼쪽에서 원래 무리수가 존재하지 않았어야 된다는 거야. 즉 무리수가 사라졌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성립하려면 A도 0, 그렇지. B도 0이어야 된다는 거야. 일단 무리수는 사라지고 봐야 되니까 B가 0이어야 돼. 그럼 남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값이 0이어야 되니까 A도 0이어야 되겠지. 이해되지? 그럼 이건 이 조건이 왜 필요하냐? 만약에 A랑 B랑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0, 말고도 또 해야 존재할 수 있다? 만약에 B가 루트 2라고 해봐. B가 루트 2면 이거 2 되잖아. 근데 A가 마이너스 2면 또 0 되지? 해가 무수히 많아질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지. 자, 그래서 무리수의 상등, 일수가 다 유리수라고 한다면 A 더하기 B 루트 2가 0이라고 한다면 A도 0, B도 0이라고 할 수가 있더라. 예를 들어볼게. 또 간단하게 그냥 A-1 더하기 B 플러스 3 루트, 아이고 진짜 끝났다. B 플러스 3 루트 5는 0이다. 단 A, B는 유리수라고 한다면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가 되려면 무리수는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B는 마삼. B가 마삼이 돼서 사라지면 이게 0 돼야 되니까 A는 1. 이런 게 바로 무리수의 상등이라는 거야. 중학교 때 했던 거 기억나지? 그렇지? 이 상등이 수학적으로 되게 당연한 얘기 같지만 상등이 수학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부정방정식을 해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야. 이유가 있는 거지. 자, 이제 마지막 상등 시리즈의 마지막 허수의 상등이라는 거야. 자, A 플러스 BI가 0이래. 단, 이때도 단 A하고 B는 단 A하고 B는 실수인 거야. 자, 거의 같은 개념이죠. A하고 B가 실수니까 얘는 실수, 얘는 허수. 실수와 허수를 더했는데 원래 실수와 허수를 더하면 뭐가 되어야 정상이냐면 허수가 되어야 정상이거든. 존재하는 수와 존재하지 않는 수를 더했는데 당연히 존재하지 않아야겠지. 근데 0은 존재하는 수 실수잖아. 즉 실수와 허수를 더했는데 실수가 되려면 좌변에 허수가 없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B는 0, 즉 허수가 날아갔어야 되는 거고 B가 0이면 자연스럽게 A도 뭐가 되겠어? 0. 이렇게 해석하는 걸 바로 허수의 상등이라고 부르더라. 근데 이 조건이 왜 필요하냐? 또 역시 이 조건이 왜 필요하냐? 이게 AB가 실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항상 여기 말했던 것처럼 많은 0이 안 된 많은 그 다른 해들이 있어. 뭐 PI, A는 뭐 1, 그럼 또 0 되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이런 상등의 기술들, 실수의 상등, 무리수의 상등, 허수의 상등을 쓸 수 있는데 부정관식 해석할 때, 그러니까 제곱수나 무리수나 허수의 기본 단위인 i가 들어있으면 이런 상등의 기술을 쓸 수가 있는데 아무 때나 쓸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상등의 기술을 쓸 때는 제한 조건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거 꼭 확인해 줘야 되고, 자세한 문제는 수업 시간에 교재 갖고 한번 다뤄보자고. 자, 그리고 그래서 상등 좀 설명해 줬고 좀 지울게요. 되게 중요해요. 실수의 이거 상등 시리즈. 상등이 수학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부정방정식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선생님 말을 했죠. 자, 이름만 남겨놓고 지웁시다. 자, 두 번째 부정방정식을 푸는 가장 두 번째 기술, 바로 선생님이 이름을 지은 거야. 짜맞추기라고. 자, 예를 들어볼게. 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은 0. 자, 밀선 두 개, 식은 한 개. 해가 원래 또 무수히 많아. 근데 tan 조건을 붙이겠어. tan xy는 자연수 이렇게 해볼까? 자연수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정수로 합시다. 정수. tan xy는 정수. 이렇게 제한 조건을 걸어놓으면 이걸 만족시키는 해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는 거지. 그럼 이런 건 어떻게 구하느냐? 자, 가만히 보니까 이 녀석이 인수분해는 안 되지만 어떤 인수분해의 형태꼴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어디 볼까? 이렇게 인수분해 형태꼴을 한번 맞춰보자는 거지. XY가 곱해져 있단 말이야? 그럼 X 하나, Y 하나. 마이너스 X가 있네? 그럼 이게 곱해져서 마이너스 X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마이너스 2y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곱해졌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붙여놓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다 있는데 이거 전개하면 상수항 2 돼야 되잖아. 2. 근데 여기는 마일이네. 근데 뒤에 어떻게 해서 빼기 3 해야 위에 거랑 똑같아지겠지. 이렇게 조작하는 거야. 인수분해 꼴은 인수분해는 아니지. 인수분해 형태를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것 뿐이라. 곱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다항식을 만들어내자. 그리고 얘가 건너가는 거야. 이 부정방정식도 그렇고 쌤이 앞 동영상에서 설명해줬던 연립방정식도 그렇고 한번 똑같이 따라해보는 것도 되게 큰 도움이 될 거야. 문제 풀 때. 자, 근데 아까 우리가 x, y는 정수라고 했으니까 x 빼기 1도 정수고 y 빼기 1도 정수야. 정수 곱하기 정수가 3이 되는 경우가 많겠어? 몇 개 안 된다. 이게 1, 이게 3, 1, 또 정수니까 음의 정수도 있겠지. 마일, 마3, 마일 몇 개? 모두 4세트의 해가 나올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거라고 한다면 x 빼기가 1이어야 되니까 x는 뭐가 되겠어? 3. 여기는 3이 되니까 4. 그렇지. 즉 x가 3, y가 4 이렇게 해 한 쌍 구할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해 4쌍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시험에는 아니 뭐 지금 우리가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게 돼서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 또는 뭐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꼭 빠지지 않고 단골로 나오는 문제라는 거 잊지 말기. 자, 이제 세 번째 부정방식, 웬만한 부정방식을 푸는 건 이 세 가지 기로 다 할 수가 있는 웬만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끔 어려운 문제들은 세 개 말고도 뭐 판별식을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거는 나중에 우리 교재에서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자, 이제 마지막 그냥 선생님 이름을 삽질이라고 적어서 삽질. 다른 말로 이제 노가다 뭐 이런 거. 근데 특별한 방법이 없이 대입해 보는 거지. 대입해 보는 거야. 자, 뭐 이런 거. x 플러스 2y 더하기 3z는 c. 미지수는 3개를 되는데 식은 하나밖에 없어. 당연히 부정방정식이지. 해가 무수히 많아. 근데 제한 조건을 붙일 거야. 단 이번에도 x, y, z는 자연수라고 붙이는 거야. 이렇게 붙이게 되면 또 해가 몇 개 안 될 거라고. 근데 얘는 봐봐, 상등 뭐 제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루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i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상등이라는 쪽에서 정리한 기준을 쓸 수가 없어. 그리고 짝 맞추게 되려면 어쨌든 문자 두 개가 서로 곱해져 있는 형태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막 각자 따로 놀잖아. 그러니까 얘는 짝 맞추기도 안 돼. 얘는 방법이 없어. 그냥 일일이 대입을 해봐. 노가다를 해야 돼. 삽질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약간의 요령은 있더라. 막 무작위로 넣어보느냐? 아니야. 최대한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 말 잘 들어요. 뭐부터 대입을 하기 시작해야 되냐면 개수가 큰 것부터 건드려야 돼. 개수가 큰 것부터 건드려야 여기다 이 숫자를 넣어보기 시작해야 이 전체적인 값이 크게 변해서 x, y를 시도를 해보는 경우의 수가 획기적으로 준다.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z,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z에다가 1을 대입해. z에 1을 대입하고 얘가 건너가면 x 더하기 2y는 7이 되겠지.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해를 구하기 시작할 거라고. 이번에는 개수가 큰 게 2잖아. 근데 y를 넣어. y가 1이면 x는 5. y가 2이면 넘어가면 x는 3. 이런 식으로. x가 자연수 나올 때까지 z가 1인 경우 해를 싹 구해. 이게 끝난 다음에 이제 뭐래? z에다가 2를 대입하는 거야. z가 2를. z에다 2를 대입하게 되면 뭐 돼? x 플러스 2y, z가 6이면 건너가서 벌써 는 4가 되고 이번에 이제 y를 또 건드리는 거죠. y가 1이면 x는 2, y가 2면 x는 빵이 되니까 벌써 해가 없잖아. 이거 다 끝나면 이제 z에다 뭘 집어넣어? 3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해에 만족하는 해의 개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이렇게 푸는 거를 선생님 이름은 삽질이라고 내쳤어. 선생님 설명한 이 세 가지가 부정방식을 푸는 대표적인 풀이 방법들이에요. 어렵지 않으니까 좀 충분히 연습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뭐 학원 교재를 풀든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험을 보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